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긴 한데 배우자가 사고를 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제 이분은 여성분이신데 남성분이 그 소위 말하면 생활력이 좀 부족하신 분 있잖아요. 꾸준한 소득이 있으신 게 아니라 일을 했다가 말았다가 이러면서 생계비가 좀 마련이 안 되는 그런 집이었고 또 자녀들은 또 키워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고를 크게 내신 거예요. 이 남편분께서 음주 사고를 크게 내셔가지고 갑자기 이 사태를 수습하느라 없는 살림이 더 없어졌죠. 근데 불행이 또 한꺼번에 온다고 시아버님이 또 갑자기 크게 또 수술이 필요하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저런 문제로 각종 가정 불화가 좀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좀 이혼하시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어쨌든 생활은 해야 되니까 자녀는 이제 이분이 키우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소득을 활동을 해서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생활비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드 빚을 처음에 조금 내기 시작한 게 불어나서 이분은 이제 개인회생까지 하게 된 건데 보통은 이런 분들도 이제 처음에 빌릴 때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점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뭐 정확한 건 아닌데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빚이 빚을 계속 부르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실제로 본인 사용한 거에 비해서 당시에 이제 채무는 좀 과다했는데 신청 당시 채무가 한 9천만 원 정도였어요. 9천 한 300 정도의 상태로 오셨고 이분이 그 전에도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었다가 또 변제금을 못 내서 폐지가 됐다가 다시 또 오신 분이에요. 지금은 인간하고 1년 넘게 잘 꾸준히 갖고 계신데 그 당시에 일용직이어가지고 소득을 증빙을 하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왜 일용직이었냐면 실제로 이 사람이 하루 벌어서 하루 이제 돈을 받는 사람이라서 일용직이 아니라 가끔씩 이런 분이 있는데 회사에서 그 재직 관련 서류의 협조를 좀 안 해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체계가 엄청 자리 잡혀 있지 않은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5, 60대이신 분들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컴퓨터 이런 거 다루는 것도 힘드시고 그러니까 뭐 보통 발급 서류 다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귀찮아서 안 해주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또 세금 뭐 여러 가지 문제 자기가 법원에 뭔가 연루되는 것 같고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냥 안 해주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런 서류가 좀 발급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분은 4대 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피디님 입장에서는 아니 4대 보험 가입이 안 된 데도 있어?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겠지만 4대 보험 안 돼 있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못하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급여 신고 같은 것들도 안 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보정에서 이 사람이 진짜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맞냐 그리고 이제 얼마의 소득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정이 조금 까다롭게 나왔던 편이고 그래서 저희가 급여 입금 내역이나 이제 이분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잘 소명을 해서 보정을 했죠. 그래서 근무처에 대한 보정을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가지고 이제 검사. 네.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법원에서 이거 보러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나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개인회생이라는 게 워낙 채무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제도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소득이 없는데도 만들어서 이렇게 허위로 직장을 안 다니는데 다니는 것처럼 해서 개인회생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악용을 많이 하기도 하고 정말 초반에는 허위 직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사문서 위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분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법원이 굉장히 다각도로 물어봐요. 예를 들면은 통신거래 내역 이런 것들도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집이 수원이에요. 그런데 직장을 뭐 서울로 기재를 했어요. 그러면은 근무 시간에는 서울에서 계속 기지국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본다든지 제가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해요 라고 하면은 제 이름으로 된 근무복이 있는지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자리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명함이 있는지 직함이 뭔지 또는 동료들의 사실 확인서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법원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일을 한다는 거를 확인을 받고 싶어 해요. 물론 이거는 최근에 취업하신 분들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직장을 오래 다녔고 탄탄하시고 4대 보험 가입되어 있고 이렇게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들은 이제 직장을 다니는 거를 굳이 이제 소명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보정을 까다롭게 했던 케이스라서 그걸 안내를 드려봤고 결국 이분은 이제 소득이 많은 분은 아니어서 6,400만 원 정도 탕감 받으시고 한 3천만 원 내는 걸로 이제 보정이 끝나서 지금 이분은 이제 무사하게 잘 인가가 나서 잘 갚고 계신 분이에요. 이번에는 누락 안 되고 잘 계속 내고 계신가요? 그거를 확인할 수는 없어서 아마 그럴걸요? 아니 근데 저번에 이제 말씀하실 때 만약에 그 이제 사무실에서
아. 있는데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 그거는 법원에서 저희한테 알람을 해주거든요. 폐지 예정 통지서를 저희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실제로 폐지가 되면 당연히 폐지 결정문을 보내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곧 이 사람이 폐지가 되겠다라는 걸 저희가 예측하고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폐지 예정 통지서가 안 오고 있다는 건 어쨌든 잘하고 있다. 아, 그쵸. 맞아요. 잘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는 일용직은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일용직으로 법원에서 평가가 돼서 이제 직장에 대해서 보정이 나왔지만 보정도 잘 마무리했고, 그리고 재신청이지만 기존보다 어쨌든 결과가 좀 잘 나와서 지금까지 무리 없게 잘 갖고 있는 분이고, 네, 그런 사례라서 제가 소개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